우리가 의식에 대해 던져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그런데 어쩌면 그 질문의 틀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대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미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뇌과학, 심리학,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동원해서 그 기능적인 원리를 거의 다 설명해냈죠. 그런데 그 모든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에 아주 단순하지만 떨쳐낼 수 없는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걸 경험하고 있는 건 대체 누구지 하고 말이죠.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핵심입니다. 의식 현상을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의식의 작동 방식,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 엔진에 관해서는 이미 알 만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뭔지, 또 그 부품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거의 다 파악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나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의식의 엔진을 정교하게 분석해 왔습니다. 신경과학은 뉴런과 시냅스의 복잡한 피드백 루프를 설명하고, 불교 같은 동양 철학에서는 물질과 정신의 작용이 모여 흐르는 오온의 개념으로 설명하죠. 또 최신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세기 모델이나 자기 참조 구조 같은 개념으로 이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거의 모든 각도에서 이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해 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엔진의 설계도를 아무리 뚫어져라 들여다봐도 정작 그 엔진을 통해 펼쳐지는 이 생생한 경험 자체에 대한 궁금증은 전혀 풀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기능에 대한 설명과 현상에 대한 실제 체험 사이에는 여전히 메울 수 없는 깊은 간극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쩌면 문제는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그 방식 자체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떤 거대한 전제가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던져왔던 질문들입니다. 의식은 어떻게 생기는가?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전부 어떻게, 즉 how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건 모두 작동 원리를 밝혀내려는 시도들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논의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작동하죠? 라고 물을 때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누군가가 그 작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깔고 있었던 겁니다. 엔진의 작동 방식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엔진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관찰자의 존재 자체는 아예 질문의 대상에서 빼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탐구 방향을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작동 방식에 대한 질문인 어떻게 해서 경험이 발생하는 그 위치, 바로 어디로 초점을 옮겨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 문장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여기에 의식의 본질을 파고들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경험은 언제나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바로 여기라는 이 특정한 지점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는 경험이 가진 이 근본적인 속성을 여기성, 영어로는 히어네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 개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찍은 1인칭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본 것을 관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경험 자체를 직접 체험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죠. 즉, 3인칭 관찰은 가능해도 3인칭 경험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현대과학은 이 세상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정말 훌륭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그 객관적인 세상이 왜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의 여기라는 이 단 하나의 주관적인 좌표를 통해서만 경험으로 나타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새로운 관점은 이런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관찰자는 사실 어떤 실체나 물건이 아니라 경험이 발생하는 장소 또는 자리 그 자체라는 겁니다. 두 관점의 차이가 명확히 보이시죠? 기존의 관점은 관찰자를 뇌 어딘가에 숨어있는 작은 나, 즉 보는 자라는 실체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점은 관찰자를 그런 실체가 아니라 세계가 경험으로서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위치 혹은 근본적인 조건으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럼 관찰자가 자리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이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둘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고정된 주체도 아니고요. 셋째, 당연히 뇌의 특정 부위를 열어보면 나오는 그런 실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관찰자란 그저 이 세계가 드러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관점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어쩌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관점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관찰자를 무엇, what이 아니라 어디, where의 문제로 바라보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굳게 믿었던 바로 그 나라는 존재의 위상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때문이죠. 이 관점은 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첫째,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나는 이제 세계가 펼쳐지는 수많은 좌표 중 하나로 보이게 됩니다. 둘째, 모든 경험의 소유자였던 나는 경험이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하나의 통로처럼 인식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중심이었던 나는 세계가 드러나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로 재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의 목표는 의식에 대한 완벽한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질문, 의식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고 제안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의식은 작동하고 경험은 분명히 일어나며 세계는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던져야 할 새로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경험은 항상, 그리고 오직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걸까요?